지금 중요한 건 오늘 8.15 예. 경축식이 10시부터 열릴 예정이고, 근데 저희들은 지금 카메라가 광복회가 주관하는 현장에 가 있습니다. 10시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동시에 그 광복회가 주관하는 광복절 기념식 여러분들께 함께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대통령은 오늘 새로운 통일 방안을 발표한다는 겁니다. 뭐 지금 아직까지는 보도가 나온 게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안보실이 이번에 경축사 메시지를 담당하게 되고 통일 문제에 무게를 실기로 했다. 그 통일 담론의 발전에 대해서 통일 담론 3건을 과제로 선정하고 뭐 연구 용역도 통일부에서 하고 국제 협력 플랫폼도 만들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좀 지금 통일을 하면 될까요? 기시감이 또 들어요. 오늘 박범계 의원님 계속 기시감이 네. 언제 기시감이 드십니까?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합니다. 통일 대방론. 그때가 제가 외국에 있었거든요. 네. 박영선 선배하고 네. 근데 법사위 그 이제 해외 일정이 있어서 갔는데 그걸 접했어요. 네. 통일 대방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야 보수가 박근혜 정부가 통일 의제까지 가져가면 민주당이 진보가 쓸 자리가 있겠느냐 뭐 이런 걱정을 했어요. 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냥 용두사미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최순실 사태 터진 거예요. 똑같이 닮아가는 겁니다. 북한의 통일 방안 우리 정부의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뭔지 아세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네. 이걸 폐기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을 뺄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을 자유와 인권의 이름으로 북한을 해방시켜야 된다. 흡수 통일과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그 리딩 기사를 좀 봤는데 네. 뭐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10시 아직 안 됐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예. 뭘로 포장을 하더라도 북한을 평화 공존과 한민족의 공존하는 번영의 대상자로 예.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되는 예. 평화 공존의 대상자. 예. 그리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그 국력이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을 그렇습니다. 그런 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현 세대와 후손들을 위한 예. 그러한 담대한 통일 구상이 아닌 북한의 인권 중요하죠. 네. 북한도 인권 문제 제기해야 되고 북한의 세습 문제에 대해서 제기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그 이전에 전쟁이란 차마 갈등으로 벌어지는 많은 비용들 예. 그런 것을 도외시한 채 그냥 대상적인 예. 대상적인 그런 통일 방안은 결코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어제 뭐 한 방송 토론에서 네. 그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서정욱 변호사라고 있어요. 왜 그분은 그렇게 정통하죠? 뭐 자주 만난대요. 본인에 따르면 그 대통령 내외분하고 잦은 술자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본인의 말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긴 했는데 대통령이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한다. 통일 방안에 대한 중대한 발표를 하는데 북한의 4대 세습 이 문제고 심각한 문제고 뭐 전 세계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 바인데 그렇기 때문에 레짐 체인지가 필요하다. 레짐 체인지 후에 통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아마 주요 논지가 될 거다. 물론 이제 잠시 후에 나올 대통령 기념사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쟁하지 않고 레짐 체인지가 가능하겠습니까? 레짐 체인지가 갖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장윤승 기자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친일이 극우랑 통한다. 네. 한반도에서 그렇게 외교 안보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그렇게 작정하고 있다는 것이 네. 아니겠어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소위 민주당 정부와 지금 저 국민의힘 정부의 가장 간극이 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부터 시작해서 14 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4.27 예. 평양선언, 예. 판문점인가요? 판문점 선언 예. 이로 이어지는 평화 공존의 그러한
그 명맥들이 있는 거 네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는 건 북한을 붕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때 그것이 예전에 참수 예. 그거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급변 사태가 네. 를 감수하고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 네. 전투 아니면 전쟁 아닙니까? 예. 전투를 전쟁으로 가느냐, 전투를 이기고 우리 저 민주정부에서 전투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전투를 이기고 전쟁으로 가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걸 채택한다면, 그걸 채택할 만한 사람들이 주요 포스트에 있게 된다면, 그건 전쟁으로 비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한 묶음으로 지금 묶여 있는 거네요. 묶여 있는 거죠. 패키지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그 현대판 밀정의 그림자가 용산에 어른거린다라는 말씀 비롯해서 이건 비단 저 독립기념관장 원포인트 그러니까 김영석 관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이게 그 거대한 음모 기획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하셨죠. 그분도 국정원 인맥이시잖아요. 안기부장 출신이죠. 안기부장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중요한 정치인 하셨고 네. 그 대통령의 멘토였잖아요. 네. 오죽했으면 뭐 오늘 기사부터 보니까 무슨 지읒일보 뭐 이렇게 보니까 마치 그 세 명의 뭐 추천 인사 중에 네. 자기가 추천한 인사가 안 지켜져가지고 돼가지고. 이런 아주 현명한 네. 사람으로 몰아붙이는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보수입니다.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보를 잘 아는 분이에요. 예. 국가적으로 돌아가는 정보 시스템과 여러 가지 전략 우정 체계를 잘 아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까지 했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그 이종찬 광복회장을 아주 세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연하죠. 예, 그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친일파라는 황당한 기준. 그러면 누가 건국 대통령인지 그 이름부터 밝히고 얘기해라. 뭐 이런 식의 사설을 싣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어제부터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공격이 예, 들어가는 메신저 거죠. 공격에 들어갔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사적 이익을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안 되니까 일종의 이제 뭐 행패를 놓는 것처럼 난동을 부리는 거죠. 예. 그럼 국민 75%가 지금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야 진짜 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이거를 이 프레임을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대일 문제에 관해서는 네. 백전백승이에요. 왜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는데 제가 지금 2024년 제가 22대 국회의원인데 네. 2020년, 2016년 이렇게 돌아놓고 보면 네. 제가 2012년에 첫 국회의원에 이제 등원을 하는데 네. 2016년 재선 때를 생각해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위상이 네. 말 그대로 아시죠? 어마어마했죠. 예. 승리 제조기예요. 맞아요. 예. 그죠? 네. 대전은요 이 한마디로 그냥 쫙.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제 2016년 총선하기 직전에 제 지역구에 옵니다. 제 지역구에 와가지고 뭐 한 1,000여 명이 모였던가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걱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박근혜가 아니라 박근혜 할머니가 와도 제가 이기겠구나. 예. 재선 때 이게요. 예. 라는 생각이 든 게 제 지역구에 대전시청이 있는데 예. 대전시청 사거리에 우리 민주당이 걸었거나 시민단체가 걸은 그 현수막이 있었어요. 네. 빨간 색깔 이래 그 글자를 집어넣은 그게 역사 왜곡과 아. 관련된 네. 거였습니다. 예. 근데 제 눈에 왜 그것이 그렇게 막 인이 박히듯이 네. 너무나 강렬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느낀 적이 많지 않은데 네. 그러면서 이걸 보는 시민들이 대전 시민들이 우리 유권자들이 박근혜가 아니라 그 할머니가 와도 결코 그쪽을 찍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제가 굳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친일 문제는 네. 대일 관계의 문제는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예. 젊은 애들은 더 합니다. 예. 우리 젊은 애들에서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은 예. 어떤 경우는 혀를 끌끌 차기도 예.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적어도 대일관에 관해서는 네.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제 아들들을 보면 그래요. 네. 예. 얘네들 뭐 어떤 때는 제가 약간 실망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빠가 꼰대스럽다고 해서 뭐 아빠의 패배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네.
한일 축구하면 한일 간에 무슨 경기하면 어느 나라하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뜨겁죠. 뜨겁죠. 예. 그게 우리나라 국민의 DNA에 맺혀 있는 수천 년간 속에 수많은 외침을 당한 예. 그 장본인이 일본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건드리는 순간 결코 성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신문 보다가 혼자 막 웃었어요. 그 의병 문서가 110년 만에 귀환을 했어요, 한국으로. 국가유산청이 이제 환수한 문건 13개를 공개를 했는데 저희가 그 일제가 군대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창의군 13개 그 지역에서 창의군을 조직해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의병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3.1운동 있고 상해 임정에 이르기까지 쭉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혔는가를 그 기록을 했는데 네. 삼국시대 삼국시대부터 3.1운동 때까지 전부 그걸 다 기록을 한 문서가 이제 연대별로 일본 침략을 고발한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삼국시대부터 우리가 네. 외국의 침탈을 그렇죠. 받았죠. 예, 일본이 예, 어떻게 예. 고려 때도 간단 그렇죠. 없었고 외종이 어떻게 우리를 침탈했는지 일본에는 예? 이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곡한 말씀 주신 대로 그 반만 년 이상 되는 이 그 민족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예. 결코 잊어서도 안 되는 그 35년 일제 강점기의 역사는 다 이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뭐 먹고 사느라 힘든데 뭐 이런 거 관심 있겠어? 라는 인식 자체가 저는 대단히 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네. 그렇다고 대통령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특별히- 관심이나 있어요.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민족의 DNA에 지금 뿌리 박혀 있는 우리가 항일 독립운동의 그러한 절절한 네. 자주 독립의 그 역사를 강조해도 네. 그것을 강조의 연장선상에서 과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문화를 우리가 수용했죠. 네. 그러면서 숭일하는 일본에 이기는 극일하는 네. 그런 전략을 취했지 않습니까? 그때 IMF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우리 민주정부 때 일본을 거의 따라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인당 실질 GDP에서 일본 넘어버렸잖아요. 넘어버렸습니다. 예. 특히 그리고- 문재인 정부. 예, 문재인 정부 예. 때. 그러니까 그 소부장이라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네. 배제하는 그러한 악랄한 한국을 진짜 경쟁자로 보고서 악랄한 그러한 그 네. 한국에 대한 그 어떤 침해적인 네. 그러한 도발적인 공세를 해도 예.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예. 일본에 대한 1인당 GDP를 넘어서고 그렇습니다. 유엔이 인정하는 세계 선진국 10대 선진국에 맞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민족의 자주성을 공고히 하더라도 네. 일본과의 무역 관계라든지 경제 관계라든지 우리나라의 민생의 문제가 결코 해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역사적 검증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포장을 이렇게 안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저 오염수 좀 먹어도 네. 관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과의 그 동맹적인 경제적 동맹 뭐 심지어 안보적 동맹까지 가려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걸로 포장하는 거잖아요. 네.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뭐 본인 스스로 뭐 일본에 대한 좋은 추억과 뭐 아버지 따라서 어렸을 때 갔을 때 막 벚꽃이 피고 뭐 이런 뭐 거리가 깨끗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벚꽃이 환상. 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사쿠라가 피고 뭐. 맞아요. 벚꽃이 피고. 벚꽃, 예. 예, 벚꽃이 여튼, 피고, 예. 네, 그런 그 뭐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익 대 국익의 관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지켜야 될 것들, 그다음에 국민 여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간들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텐데 이 노선을 고집하는 이유 밀정 때문일까요? 밀정 많죠. 근데 그것이 대통령의 정책 결정, 저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네. 역할을 했으니까 네. 조금은 가까이서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이 결정적인 밀정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용산에 박혀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적하는 밀정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저열하게 보는 거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근데 총선 전후, 총선 직후, 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이 국면을 놓고 보면 총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네. 자기들이 2월 달에는 이길 수 있다고 본 거고 3월 달이 되면서 폭망하겠구나 해서 네, 본 거고 예. 그래서 다 무릎을 꿇었어요. 예. 그렇죠? 예. 살려달라고. 그렇죠. 3분의 1이라도 막아달라. 네. 200석 막아달라. 200석 막아달라고. 그래서 막았죠. 191석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5분에서 하면 되는데 3분의 2는 안 되는 그렇죠. 이 안타까운 사태가 현실. 벌어졌죠. 예. 그래서 19번째 거부권을 지금 맞습니다. 지켜본 지금. 거 아니겠어요? 네.